자, 수능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 정말로 환희의 기쁨에 웃음을 담고 있는 수강 후기가 있는가 하면 그 후기들은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는 후기들은 대체로 공개로 하죠. 그렇죠? 근데 또 어떤 학생은 자기의 후회 혹은 아쉬움을 담은 수강 후기도 올렸습니다. 그 친구들의 생각을 할 때마다, 그리고 수능을 잘 본 친구들도 기억이 남지만 정말로 저 친구는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왔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선생님은 갖고 있습니다. 자, 결과는 나왔습니다. 결과가 만족하지 않은 학생들이 아마 이 TCC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수는 너무 이른 거 아닙니까? 재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반대를 합니다. 여러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80년, 90년, 100년을 살 사람들로서 이 1년이라는 대학 준비 기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1월 14일에 수능 시험장을 나오면서 할 만큼 했어 라는 마음가짐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없다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내가 나의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생각보다 꽤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3가지 질문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많을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재수생들이 더 시험에서 불리하는 건 아닐까? 나는 재수가 아니고 삼수야. 여러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제자 중에서도요, 삼수생, 사수생 혹은 장수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친구의 결말이 다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그 시기에 분명히 인생에서 열심히 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성장했을 거라고는 믿습니다. 열심히 했다면 말입니다. 자,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반대? 그게 아니고 시간적 여건, 돈이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죠. 여러분이 내가 난 만족하지 못해. 한 번 더 할 거야 라고 하면 한 번 더 하는 거고, 나 만족해.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하면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기준만 삼으세요. 선생님 그 제자 중에 연대 문과로 정시로 연대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새로 한 번 더 했어요. 서울대 가겠다고. 걔 만족이에요. 그렇죠? 그런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지방대에서 서울로 오고 싶다라는 친구도 있고요. 여러 친구가 있습니다. 기준은 바로 여러분 자신, 나의 만족감, 이것만 갖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다시 시작한다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난 도대체 왜 실패했는가? 이 실패했는가에 대한 분석지는 단 하나, 뭘까요? 11월 14일 날 해본 수능 시험지입니다. 그 시험지를 다시 풀면서 내가 뭐 때문에 부족했고 뭐가 부족하고 내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하셔야 돼요. 어디서 재수하지? 재종반 어디가 좋아요? 이게 아니고 먼저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분석을 꼼꼼하게 하세요. 선생님이 다음 주쯤엔 기출분석 방법도 다시 한번 TCC로 올리겠지만, 여러분이 실패한 이유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11월 14일 국어 시험지를 다시 면밀히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준비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뭘 하라고요? 11월 14일 수능 시험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질문 진짜 많이 와요. 선생님, 독학 재수학원이 좋은가요? 재종반이 좋은가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학생마다 다르단다 이거예요. 결국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는 학생들은 재종반 갈 필요 없겠죠. 단과학원 가거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해도 됩니다.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상황이고 내가 성향이 어떻고 나의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투스 247이라든지 뭐 이투스 앤서라든지 청술학원이라든지 훌륭한 학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학원에 맞춰서 내가 정말로 게으름에 극치고 맨날 밤에 게임만 하고 하면 기숙학원 들어가세요. 능력이 된다면. 전제는 있죠, 당연히. 자, 결국은 자기에 맞춰서 어디 갈 것인지 판단하고, 선생님, 저 이런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3월까지는 알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값을 이투스 패스 있는데 책값이 없어요. 책을 구매해야 돼서 알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3월까지 알바하면서 틈틈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서 어디서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주도적 학습의 능력을 생각하시고, 아, 나는 인강으로도 충분해 하면 인강으로 가시면 되고, 아니 나는 현강 가서 관리도 받아야 돼 그러면 현강 가시면 됩니다. 그쵸? 오케이. 자,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삼수하는 학생들, 선생님 저는요 기출도 다 풀어봤고요, EBS 다 풀었고요, 강의도요 정말로 뭐 진짜 패스를 정말로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강의 들을 게 없어요. 라고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100점 100패입니다. 무슨 말이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새롭게 판을 짜야 된다는 거고 새롭게 계획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출 분석 다시 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를 생각하세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강의도 다시 들으면서 내가 문법에서 개념이 뭐가 잘못됐는지, 문학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독해 원리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 체화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내가 맞지 않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지, 이런 것부터 분석을 하면서 내가 어떤 선생님을 중심으로 따라갈 것인가 OT 보시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시작한, 백지에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선생님 제자들도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어요. 반수를 할까요? 재수를 할까요? 라고 하면 선생님은 무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수. 반수 안 줘요. 반수는 돌아갈 것이 있다는 거고 돌아갈 다리가 있다는 거죠. 불 사주세요. 그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현대 이 사회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고 그 경쟁에 핑계거리 만들지 맙시다. 최대한 노력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핑계 안 대고 매일매일 강의 열심히 찍고 열심히 교재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와는 다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능시험 성적표가 나오고 선생님이 학생들의 전화도 많이 받고 어떤 학생은 전화해서 펑펑 우는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 학생이 있지만 내년에는 충분히 더 잘 돼서 환희의 기쁨을 선생님 게시판에 수강료도 남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됩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디언이 기우제를 하면 비가 내린대요. 신기하죠? 왜 비가 내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한다.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성적이 오르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저도 여러분의 성적이 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우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TC에서 뵙겠습니다. 안녕.